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전초전으로 통하는 6월 모의평가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상당히 까다로웠던 시험이었는데요. 특히 영어 영역은 역대 수능 시험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평가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될지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동안 이 추측만 무성했는데 진짜 결과가 오늘 나온 겁니다. 자, 이번 모의평가 변별력이 상당히 높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난이도는 표준 점수 최고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준 점수 최고점은 문제를 다 마친 학생들의 점수인데요. 시험이 어려워서 평균 점수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 최고점은 오르고 쉬우면 그 반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국어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은 148점으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고요. 수학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은 152점으로 지난해보다 4점 올랐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고 분석됐던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더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1등급 비율이 1.47%로 지난해 수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8학년도 수능시험 결과가 발표된 뒤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는 이유로 이 성기선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과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국어 영역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0점이었습니다. 네, 모든 과목이 만만치 않았지만 특히나 영어가 어려웠죠. 이 1등급 비율이 1%대, 이 절대평가로 바뀐 게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8학년도에 이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후에 1등급 비율은 최저 4%대에서 최고 12%대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등급 비율이 1.47%, 이 4% 밑으로 내려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받은 학생이 10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난도를 유지하면서 상대평가로 치러졌다면 4%까지인 1등급의 구분 점수는 80점대로 내려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매력적인 오답이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지문 해석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 정확한 근거가 없이는 답을 고르기가 까다로웠던 겁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70점 이상 맞은 수험생의 비율, 그러니까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수험생의 비율은 약 47%였는데요.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그 비율이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약 29%였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시험이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운 거니까 낙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영어는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네. 자, 교육부와 평가원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요, 이 수험생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히면서 출제 기조를 바꿨죠. 그런데 평가원은 이런 출제 경향에 대한 수험생의 적응 정도와 학력 수준이 출제진 생각과는 크게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이 변화된 출제 기조에 맞춰서 연습할 시간이 부족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험은 말 그대로 모의평가인 만큼 평가원은 앞으로 1등급 비율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1.5%를 절대 적정한 수치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1등급 비율이 4%는 넘을 수 있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했습니다. EBS 연계를 강화하는 등 난이도 안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E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한국 교육을 기준으로 공교육 내에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본수능에서는 분명히 보완을 하겠다는 건데 이 현장 교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현장 교사들은 이번에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3등급까지의 비율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70점 이상을 받으면 3등급이 나오는데 이는 고난도 문제라고 평가받는 3점 문항 10개를
모두 틀려도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점짜리 기본 문항을 전부 맞히기만 해도 받을 수 있는 등급인데 갈수록 이 비율 줄었습니다. 영어 절대평가가 처음 도입된 2018학년도 수능에선 1에서 3등급 비율이 55%였는데요. 최근에 40% 초중반대에 머물다가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선 2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2점짜리 문항까지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하는 기조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중등진학지도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시험이 어려워질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커지고 일반고보다 상대적으로 학생 수준이 상향 평준화된 자사, 특목고의 교육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영어뿐만이 아니고 국어와 수학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이 수험생들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이번 시험과 같이 어렵게 출제하는 기조가 이 수능까지 이어지면 수시부터 정시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특히 문제입니다. 올해는 의과대학 정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전체 4,600여 명 가운데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1,5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선발하는 인원은 70여 명뿐입니다. 의대 말고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는 전형은 많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워져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면 그만큼 정시로 넘어가는 모집 인원도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기본을 계속 강조하는데요. 영어의 경우 문제풀이 기술만 갖고 정답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정확한 해석은 물론이고 정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어도 지문 구조 패턴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EBS 연계 교재를 통해 소재와 주제에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수학 역시 공식을 암기하기 전에 개념을 명확히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교사들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모의평가는 실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성적보다는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기본 개념을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네요. 자, 수험생들의 선택 과목 분포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계열, 그러니까 이공계를 희망하는 학생들 가운데 사회탐구 시험을 치르는 비율이 또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 과목을 고른 학생들 가운데 이 사회와 과학을 각각 한 대씩 골라 치르는 학생 비율이 증가한 겁니다. 물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와 관련된 수치를 제공하지는 않는데요. 이 서울 중등진학지도연구회 추정에 따르면 탐구 2과목 가운데 사탐, 과탐 한 과목씩 선택하면서 미적분, 기하에 응시한 학생 비율이 7.2%였습니다. 지난 3월 학력평가의 3.9%보다 그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각 대학에 수능 필수 응시 과목 폐지를 권고하면서 이 선택 과목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자연계열 학과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미적분과 기하, 과학탐구를 꼭 응시하도록 한 대학은 33곳으로 지난해 52곳보다 20곳 가까이 줄었습니다. 또 과학탐구보다는 사회탐구가 상대적으로 학습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연구회는 분석했습니다. 연구회는 같은 원점수라도 학교별 산출 방식에 따라서 다른 점수를 받는 만큼 과목별 원점수 대비 표준 점수를 확인을 해서 실제 유불리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어디까지나 모의평가였다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 잘 보완해서 실제 수능에서는 모두 원하는 점수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창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